안녕하세요. 시니어의 기상행파입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기억을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시간을 공부해도 기억하지 못하고 쉬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지능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지능의 차이로 말해버리면 마음은 편합니다. 어차피 지능이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된다며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지능의 영향은 존재하지만 제한적이라고 말하. 밑줄 긋기, 반복해서 읽기 같은 공부법이 아니라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진짜 공부 방법만 안다면 누구든지 심지어 뇌 일부분을 다친 사람들도 뛰어난 학습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진짜 공부 방법은 뭘까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지 과학자인 헨리 레디고 마크 맥데니얼, 피터 브라운이 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서는 뇌과학을 기초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인출 연습과 시간 간격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출 연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읽기와 듣기 같은 수동적 학습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공부한 것을 꺼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동적 학습을 반복하면 아는 것보다는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계속 쌓이게 됩니다. 책을 읽고 나서 다시 그 페이지를 펼쳐보면 이미 봤던 내용이라서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안다고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운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하거나 써보도록 하면 아는 내용은 쓰는데 반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쓸 수 없습니다. 익숙함과 배움을 착각한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인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출 연습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험 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올리지만 부담이 적은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외에도 인출 연습에는 배운 내용 써보기, 직접 문제 만들어 보기, 다른 사람 가르치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 다른 사람 가르치기가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부를 가르치려면 내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내용을 재구조화해야 하는데요.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학습하거나 생산성이 필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시간 간격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 간격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쉬는 시간 가지는 것과 간격 두고 복습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쉬는 시간 가지기는 말 그대로 학습이나 작업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집중력은 10분에서 40분 사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40분 이내의 시간 동안 집중하고 난 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의 1교시에 40분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하는 게 바로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25분간 학습을 한 후 5분간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초도 효과와 최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명이 모이는 파티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처음인 3명은 기억이 나고 파티를 떠나기 직전에 함께 있던 한 2명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티가 한창일 때 인사한 사람이나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 몇 명을 잘 기억하는 것은 초도효과이고 마지막 몇 명을 기억하는 것은 최신 효과 덕분입니다. 이 초도 효과와 최신 효과로 시간에 따른 학습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2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기로 휴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초도 효과, 최신 효과를 여러 번 누릴 수 있어 학습 효율이 큰 폭으로 좋아집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필요한 모든 일 즉 독서 글쓰기에도 이 포모도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몰입에서 짐 퀵은 자신의 책도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해서 읽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간격 두고 복습하기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학습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내용을 망각하는 정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분이 지나면 대략 40%를 망각하고 한 시간이 지나면 약 60%,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약 70, 80%를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 복습이 중요한데 단순히 여러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 간격을 늘려서 복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0분 후, 2시간 후, 하루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을 점점 늘리는 것입니다. 시간 간격을 둬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망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망각은 안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잊어버린 게 전혀 없고 완벽하게 기억이 난다면 복습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격을 두고 인출할 때마다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지적 고통이 있어야 학습 내용을 더 의미 있는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이 들여 배운 지식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배워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 취업 준비, 자기계발, 승진, 은퇴 등의 여러 이유로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말은 정보 중심의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뇌의 메커니즘에 맞추어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몰라서 학습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 비상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